여기는 뭐 그냥 한 거 쭉 읽으면 돼요. 뭐 이렇게 북한 체제라 뭐 별거 없어요. 자,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뭐 해서 나옵니다. 3대 독재 체제. 자, 김일성. 그럼 누구요? 김정일. 그럼 누구요? 김정은. 뭐 해가지고 이제 돼지 3형제. 3대 돼지 새끼들이 북한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김일성 독재 체제. 1960년대 중소 이념 분쟁이 격화돼요. 중국하고 소련이 사회주의의 양대 산맥이야 얘네가. 근데 얘네 둘이 뭐 수정주의네 교조주의네 하면서 싸워. 뭔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념으로 싸운 거야. 그때 야 북한 넌 뭐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북한이 야 소련 편 들으면 중국한테 처맞을 거고 중국 편 들으면 소련한테 처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조주의네 뭐네 아이 우린 그런 거 모르고 우리는 주체 사상이 이지랄해가지고. 그래서 뭐야?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예요. 자, 그리고 이 김일성은 각산파라고 해요. 허가이, 소련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두봉, 연안파가 있고요. 박헌영, 남로단계가 있고요. 조만식, 민족주의계가 있어요. 근데 이 민족주의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소련의 간접 지배가 나타났었지. 그 시기에 조만식 민족주의계는 숙청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소련파하고 허가이하고 김두봉을 제거합니다. 김일성이 제거하고 소련파와 연합파는 남아 있었거든. 소련파 연합파는 남아 있어. 그리고 53년에 6.25가 휴전 협정을 체결하지. 그리고 나서 박헌영이 BJ 스파이라 해가지고 남로 단계를 제거해버려. 그리고 56년에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 1956년에 소련파하고 연합파가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반발합니다. 반대해요. 그러니까 8월 종파 사건에서 소련파 제거하고 연합파 제거해버려. 그럼 누가 남아? 김일성의 갑상파가 남지. 그래서 김일성 독재 체제가 가는 거야. 그런데 이 김일성이 처음에는 수상이었거든. 그런데 주석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냐? 1972년에 있었던 사회주의 헌법이야. 여기에서 뭘 만드냐? 국가 주석제를 만들어서 김일성이를 영원한 국가의 주석이다. 알겠어? 우리 3권 분립 돼 있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북한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누가 장악해요? 주석, 즉 김일성이가 장악합니다. 이 사회주의 헌법이 왜 나왔다고 그랬어? 7.4 남북 공동 선언이 있었다고 그랬지? 1972년에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합니다. 뭐를? 통일의 3대 원칙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야.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은 어떻게 가요?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만들죠. 그래서 대통령은 뭘로 만들어요? 종신제로 만들지. 대통령 6년 연임 제한 철폐.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는 거야. 자, 북한은 뭘 만들었다고 해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다고 했지. 사회주의 헌법으로 뭘 만들었다고? 국가 주석제를 만들어서 김일성이 주석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대 김정일의 권력세습이에요. 제6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일 후계 체제 공식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김정일은 후계자만 20년 넘게 해요.
자, 김정일이가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게 3대 혁명 소조운동이라고 있어요. 오케이? 거기에서 김정일이가 능력을 인정받고 80년에 후계체제 공식화되고 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일성이 남긴 뜻에 따라서 내가 정치하겠다. 그게 무슨 통치예요? 유훈 통치다. 그래서 그럼 요거에 반대하는 애들은 김일성에 반대하는 애들이지. 김일성에 반대하는 애들은 수청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헌법 개정, 국가주석제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김일성은 주석이라고 하지.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하죠. 오케이? 알아? 김정일 국방위원장 알아? 본 적 있어? 자,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선군 정치. 무슨 정치? 선군 정치가 뭐냐? 군대가 모든 걸 이끌어 나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부 다 뭐가 이끌어 나가? 군대가. 왜 군대가 이끌어 나가? 간단해. 북한 내부에 불만 세력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뭘로 다 찍어 눌러? 군사력으로 다 찍어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가 최우선이 돼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야. 나머지 거기에 다 따라오면 되는 거고. 국방위원장이 최고 지도자다. 자, 성군 정치. 군대를 전면에 앞세워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거야. 군대가 다 해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김정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2010년 김정은, 그리고 2011년 최고 권력자. 그래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얘기하지. 김정은이가 누구 아들이야? 김정일 아들이지? 김정일 여동생이 있어. 그거 뭐야? 관계가 아빠의 여동생이니까 고모지. 고모하고 결혼한 남자가 누구야? 고모부지? 이 고모부 이름이 뭐예요? 장성택이지? 근데 김정일은 김정은 형이 하나 더 있지. 얘가 누구지? 김정남이지. 알아요? 알아? 얘가 후계 체제가 김정은으로 굳혀졌잖아. 근데 누가? 장성택이 지원해주는 게 누구예요? 김정남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인자 김정은이 2인자 고모부 장성택을 사형시켜버리죠. 그리고 자기 형, 배다른 형이야. 김정남. 얘 살아있으면 어때? 좀 신경 쓰이겠지? 재벌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결혼해가지고 김정혜라고 하는 딸이 공식 석상으로만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핵 경제 병진 정책 해가지고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함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핵 개발, 막 미사일 존나 쏘고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 개판됐죠. 북한의 경제 개발 노력. 북한은 언제나 문제가 뭐냐?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외국 자본을 유입시킬 것인가? 이게 언제나 딜레마야. 그럼 북한은 여태까지 선택이 어땠어? 다 체제 유지 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다 실패해요. 자, 경제개발, 6개년 계획, 자립경제와 국방력 강화, 공업 생산력과 생산액을 증가시킵니다. 한계, 과도한 국방비,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네는 좀 기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경공업 다음에 중화공업 다음에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죠. 근데 북한은 뭐가 없어요? 경공업이 없는 거지.
뭐 중심으로? 중화工중심으로. 왜? 군수, 물자 만드는 기술 중심이니까. 그래서 약간 기형적인 형태가 나타나서 산업 불균형이 심화됐고요. 과도한 자립 경제, 기술 수준 저하, 대외 교역 한계. 북한은 지금 자기네들이 핵 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정해달라고 하지. 근데 국제사회는 이거 인정해 안 해요? 아직 안 하고 있지. 응? 그리고 얘네들 뭐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돈 벌고 있지. 야, 전 세계 무장단체 교관들이 대부분 어디 애들이래? 북한군 출신이래. 그래서 거기서 뭐 한대? 무장단체 테러단체에서 교관하고 있대. 그거를 외화벌이로 하는 거야. 그럼 전 세계에서 북한을 가만 냅두면서 제재를 하겠어? 제재를 하겠지.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계속 고립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1984년에는 합자회사 경영법, 이걸 합병법이라 그래. 84년에 만들었다가 2004년에 수정되는데, 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개방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야? 외국 자본 들어오는 거는 괜찮은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체제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웬만큼 하다가 말고. 알겠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낮은 선봉 경제 무역지대예요. 91년에 유엔이 투자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소삼각권역, 대삼각권역 해가지고 대삼각권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포스에이트, 북한의 저기 낮은 선봉, 중국의 푼춘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무슨 이제 물류 허브를 만들려고 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또 체제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나가버린 거야. 이 새끼들은. 자, 합작회사 경영법 합병법입니다. 2004년도에 해가지고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합병법은 북한이 외국과의 경제, 기술 교류, 합tác 투자를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제한적 개방, 왜?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고요. 낮은 선봉, 경제 무역지대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자영업을 허용하고요. 외국 자본 유치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소련 해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에너지 공급, 식량 자원 단절되고요. 국제적 고립, 대외 교류 감소, 자연재해 증가해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오케이? 이 고난의 행군은 저기 한번 보자. 여기 나와 있지. 어떻게 하라고? 굶어 뒤지든 말든 북한 김정일이한테 충성을 다 바치라고. 자,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 군지력을 극복하고 사회적 이탈을 막으며 주민들의 회생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도구. 이게 고난의 행군이야. 이때 탈북자들 증언 얘기 들어보면은 엄청나요. 야, 사람이 존나 굶잖아? 그러면 헛것이 보인대.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딱 보니까 웬 개 한 마리가 저기 앉아있더래. 그걸 잡아서 이제 손질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삶아 먹으려고 했더니 딸이었대.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먹을 수가 없잖아, 맨정신에. 그러니까 옆집 애랑 바꿔서 먹는데. 인간 이하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물론 그 중에 탈북자들의 증언이니까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그래도 자, 그다음 장마당이 활성화돼요. 이게 왜 그러냐? 북한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게 뭐냐면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그러면 정부에서 웬만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뭐예요? 배급제예요. 근데 북한 경제가 다 착살이 나면서 이 배급제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살으라. 장마당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고 그렇게 살고요. 자, 7일 경제관리 개선 대조조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시장경제체제를 약간 도입을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체제를 약간 도입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화폐 개혁을 하거든. 경제도 개혁을 하거든. 야 이거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니야 밑에 애들이. 했는데 화폐 개혁하고 경제 개혁이 실패했어. 실패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반발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책임자를 공개 총살시키기도 하고 그래. 원래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쥐가 져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을 잡아다가 공개 총살시키고 막 그럽니다. 핵과 발핵과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요. 에너지 자본이 부족하죠. 남북 경제 교류가 축소되죠. 그래서 경제적 고난 계속되고요. 인권 문제, 생명권 위협,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직업 선택,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평양에 사는 애들은 누구냐? 선택받은 애들이야. 평양 바깥에 사는 애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평양에 여행을 가려고 하잖아. 그럼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잡히는 거야. 자, 그다음 정치권 수용소, 공개 처형, 억압적 통치. 그래서 실제로 공개 총살 당한 사람들 이런 사유들을 보잖아. 응? 집 안에서 태극기가 나왔다. 이런 거는 뭐 되게 특이한 사유고 어떤 게 되게 많냐면 남한 음악이나 남한 영화나 남한 드라마 보다가 걸리는. 단속 어떻게 하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지. 이게 다 집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건물 전체 전기를 끊어버린대. 그리고 북한 보위부 애들이 집안에 다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재생하는 도구 같은 거 있지. 그걸 손을 딱 대보는 거야. 뜨거우면 뭐 한 거야. 방금 전까지. 어떤 거지? 그럼 켜봐. 거기에서 남한 뭐가 나온다? 그럼 얘는 정치권 수용소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대가리를 쓰는 거지. 갑자기 정전이 딱 되잖아? 그러면 이 재생 기구가 2대야. 이거를 바꿔.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 피하기도 하고. 자, 인권 문제 해결 노력 해가지고 주민 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인권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는. 자, 남북 관계예요. 남북한 6.25 전쟁 이후 적대적 긴장 관계 둘 다 남북 통일을 원하는데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이어서 무적 항쟁 통일이야. 무적 통일. 자, 그다음 4.19 혁명 직후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이런 것들 등장합니다. 오케이? 네, 작년 내각은 상당히 소극적이었어. 그리고 작년 내각이 얘기한 건 뭐였어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내각 공개됐고요. 박정희 정부는요 반공입니다. 알았어요? 무조건 반공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에요. 그래서 선 건설, 후 통일 이거를 주장하죠. 북한은 계속 적화 통일이고요. 무적 도발 시도합니다. 68년도 1월 21일 이게 대표적으로 1.21 사태.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어디와? 청와대 뒷산에 침투합니다. 왜 침투했어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박정희 목 따러 왔다 그러지. 그래서 박정희가 빡쳐서 만든 게 684부대 68년 4월 실미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증 만들고요. 3사관 학교 만들고요. 휴전선 철책 만들고요. 예비군 만들고요. 엄청난 것들을 만들죠. 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요거 3개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7.4 남북 공동선언. 닉슨 독트린
메인이 뭐예요? 냉전의 완화예요. 미국이 냉전의 완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요. 남북 적십자 회담 하면은 이산가족 문제인데요. 이산가족 최초 상봉은 전두환 정부예요. 남북 고향 방문 이게 1985년입니다. 그런데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돼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논의한 거는 박정희 정부예요. 이산가족 논의는 뭐라고? 박정희.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뭐라고요? 전두환. 알겠습니까? 그 구분하셔야 되고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합니다. 통일의 3대 원칙이 뭐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알았어? 이거 공식적으로 한 거야? 비공식적으로 한 거야? 비공식이에요. 비공식적 최초가 뭐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공식적인 최초는 뭐야?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그리고 통일 3대 원칙 그리고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북 직통 전화를 만듭니다. 결과 남북한 독재 강화에 이용되죠. 아까 얘기했지. 남한은 뭐 유신헌법 그래서 대통령 종신제 만들고 북한은 뭐 사회주의 헌법 그래서 국가 주석제를 신설했다. 자, 북한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남북 교류가 중단됩니다. 자, 여기서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야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뭐한데 도모하여야 한다. 말하냐? 북한에서는 박성철인가 하는 애가 몰래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박정희를 만나고 남한에서는 이후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북으로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뭐 거의 통일이지 뭐 거의 분위기가. 자,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은 누구라고 그랬지? 전두환 정부라고 했지? 기억나셔? 이산가족 상봉은 전두환 정부입니다. (88년) 북한이 수해가 발생해 남한에 구구 문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공연단 방문이 85년 전두환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사회주의 국가랑 졸라 친하게 지낸 애가 누구지? 노태우지. 국방외교. 이 노태우 때 91년에 뭐가 나와?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돼요. 첫 번째 내용 화해, 두 번째 내용 불가침, 세 번째 내용 교류 협력에 대한 내용이야. 이게 우리가 짧게 뭐라고 불러요?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불러요. 남북 기본 합의서의 세 가지 내용이 뭐라고? 화해, 두 번째 상호 불가침, 세 번째 교류 협력. 알겠어?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야. 91년. 자, 노태우 정부의 국방외교 및 남북관계 개선 시도가 있었고요.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있어요. 이게 여름이에요. 91년 여름에 남북 유엔 동시 가입하고요. 겨울에 채택한 게 뭐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최초의 공식 합의서. 최초의 비공식 합의는 뭐라고 했어? 7.4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 했지. 자, 체제 인정하고요. 상호 불가침에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뭐한다? 인정한다. 남과 북은 파괴, 정복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알았어요? 화해,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때려버립니다. 이게 91년, 9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에서 나온 남북관계 정책. 93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하고요. 김영삼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하기로 했어요. 북한이랑. 근데 문제는 뭐야? 94년 7월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없어지게 됐고요. 2000년에 김대중 정권 때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했었죠. 그제? 야, 정주영 얘기했다면서. 정주영이가 현대 창업주야. 재산이 조단이야. 근데 얘가 현대를 만든 그 종잣돈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소판 돈을 장롱에 숨겨놔서 돼. 근데 정주영 고향이 휴전선 북쪽이야. 그래서 그 돈을 훔쳐와가지고 현대라는 대기업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소 한 마리 탄 돈, 그건 내가 북한에 갚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소 100마리를 데리고 가요. 소 100마리 데리고 가가지고 소떼 방북이라 그래.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데 이때 금강산 관광은 배 타고 갑니다. 차 타고 가면 누구요? 노무현 때요. 배 타고 가면 누구요? 김대중 때요. 내용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은 자 여기 봐봐. 여기 밑에 있어. 헷갈리지 마.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자주? 그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7.4 남북 공동선언 요지라면 틀리는 거야. 알았어? 6.15 남북 공동선언의 포인트는 1항이 아니야. 2항이야.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게 포인트야. 알았어?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뭐가 있다고?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가는 게 포인트야. 자, 6.15 남북 공동선언, 이산가족 상공, 경제협력, 교류 확대, 개성공단 건설 추진. 개성공단 건설 추진은 누구 때? 김대중 때. 개성공단 완공은 누구 때? 노무현 때. 경의선 철도 복구. 그래가지고 무슨 역이 나와요? 도라산역이 나옵니다. 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누구? 노무현. 2007년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했고요. 개성공단 착공, 육자회담 개최. 그래서 자, 14 남북 공동선언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적대관계 중심 노력하고요. 경제협력 강화하기로 합니다. 자,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승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남북관계 위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나라 천안함을 어뢰로 침몰시켰다는 얘기고요.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게 존나 골 때린 거야. 왜 그러냐면 보통 누구하고 싸워? 군인하고 싸워. 사상자가 누구야? 군인이야. 부상자가 누구야? 군인이야. 알겠니? 근데 연평도 포격 사건은 민간인 사망자가 2명 등장해요. 그래서 민간인에게까지도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핵실험 계속하고 있고요. 미사일 발사 계속하고 있죠. 이명박 정부의 계속 강경 정책,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하고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중단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남북 단일팀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자, 4.27 판문점 선언이고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 평양 공동 선언 발표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뭐 바로 정권이 바뀌면서 뭐 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북미 정상회담 관련 북한 제재 강화, 남북 관계 냉각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 다시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죠. 자, 동아시아의 갈등, 과거사 문제, 일본과의 갈등, 역사 교과서 왜곡, 일부 정치인의 야스쿠니 심사 참배 이런 것들 나오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했어. 뭐 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근데 일본은 침략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무슨 단어를 써요? 한반도에 뭐 했다? 진출했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자발적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또라이 새끼들이요. 우리 납치당하고 속아서 위안부로 들어가고 한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신데 이 새끼들은 자발적으로 뭐 왔었다.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은 위안부를 운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 및 배상 요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자, 독도 문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을 합니다. 타케시마라고 해서 무주지, 선정원칙 해가지고 주인 없는 땅은 깃발 꽂으면 자기 거 되는 거 맞거든? 근데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거든? 근데 지들은 그냥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고요. 중국과의 갈등 동북공정이죠. 한국사를 중국의 소수민족, 즉 조선족의 역사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특히 랴오닝성, 지린성, 해룡장성 여기에 있었던 우리 민족 국가가 뭐 있어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전 이 역사가 전부 다 뭐라고? 중국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조선부터 고구려, 발해 뭐 이런 애들은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영토 분쟁, 정치, 경제, 역사적 문제로 쿠릴 열도. 쿠릴 열도는 누구하고 대립해요?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고요. 센카쿠 열도, 자우비자우 여기는 누구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대립하고 있죠. 자, 동아시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정부 차원 정상회의하고요, 가자간 협력체, 민간 차원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 설치, 한중일 공동 역사 교제. 이거 예전에 한번 만든 적 있죠. 동북아 역사재단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난징 대학살 피해자 관련 활동 전개, 동아시아 청소년 캠프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쪽이 쿠릴 열도예요. 이쪽이 센카쿠 열도고요. 베트남 앞에로 내려오면은 시사군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면은 만사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분쟁 지역도 있고. 알아서 자, 북한의 경제 상황 이거 몇 년대예요? 90년대네요. 90년대 고남의 행군 맞죠? 자, 그다음 경의선 복구 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했다.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 이거는 김대중 정권. 그리고 비공식 시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였다. 맞죠?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게 뭐였었지? 7일 경제관리 개선 개조 조치라고 하거든. 2000년대에 안 돼요. 그래서 기업 이거 다 2번이 됩니다. 자, 가정책.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오케이?
이거 뭐예요? 국방정책, 국방외교, 노태우 정부지? 오케이? 야, 이게 지금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봐봐. 옳지 않은 것은 남북 고위급 회담 맞아요, 노태우. 남북 기본합의서 91년 맞아요, 노태우. 남북 유엔 동시가입 91년 맞아요, 노태우. 핵 에너지 사용 어떤 목적? 평화적 목적 맞아요, 노태우. 이산가족 성공과 예술 공연단 상호 방문은 85년 누구 때예요? 전두환 정부 때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합의되었던 이거 누구예요? 김대중 때. 박근혜 정부 해가지고 나와있네.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사이에 있었던 일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하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때죠. 오케이? 연도를 따지면 2010년인데 그건 뭐 연도는 몰라도 되고 이명박 여 가운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다 2번 되겠네. 남북조절위원회는 언제야?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지? 이산가족 상봉 최초 뭐야? 전두환 때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거는 93년 핵 위기 때야. 그럼 누구야? 김영삼 때예요. 알겠죠요? 그렇다면 2번이고 밑줄친 이 나라 전범 전쟁 범죄자들을 합사한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일본이지? 과거 침략 정책 미화하고 있다. 독도 지들땅이다. 사과 거부하고 있다. 자, 고구려와 발해를 지방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중국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